그때 되게 많은 동기들이나 후배나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 중에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다르게 살지 않으면 다시 또 회사에 먼지처럼 묻어갈까 봐 끊임없이 다른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이를 악물고. 그동안 당근과 채찍에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주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댓글에 나는 맨날 똑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답답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반 이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고 집에 오면은 이제 애들 케어하고 그리고 씻고 자기 바쁘니까 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안일 하고 애들 케어하고 또 자고 그러니까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적 각성이 딱 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살다 그냥 회사한테 묻어서 회사의 먼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느 시점부터 이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직장인으로 살 때 가장 노력하면서 제가 신경 썼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하는 게 거의 미션이었어요, 매일. 회사에다가 그냥 내 시간이나 내 인생이 묻혀버리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었어요. 3교대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진짜 시간이 없지 않으세요? 3교대면? 있죠. 진짜 없어요. 3교대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 있어요. 데이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늦어도 6시 30분에 출근을 해야 하고 그 퇴근하면 5시. 그리고 이제 나이트 근무는 출근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면 집에 뭐 9시, 뭐 9시 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완전 꼴딱 새는 거예요, 그때는 밤을? 꼴딱 새죠.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제 멘탈을 지키는 게 최대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 출발선이 다르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부자도 똑같이 24시간을 받고 거지도 24시간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럼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내 선택이고 그 24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시간만큼 공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짬짬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저는 학원 같은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읽는다든지 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학원 오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웃기거든요. 나는 된다. 나는 목표하는 것이 무조건 된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며 나의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들어올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듣는 거랑 듣지 않는 거랑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목표가 뭐 서울대에 들어가자.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맞자.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자. 저 어떻게 보면은 망상이고 진짜 추상적이고 답이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해서 내가 확보하고 그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이트를 얻는 건 다 되는데 이 정체불명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내가 내 멘탈을 지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 시간에는 읽히지도 않은 책을 읽거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오디오북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학원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팟캐스트 이런 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주변에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하던 일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내 멘탈을 지키고 나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사는 사람들을. 근데 그때 당시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팟캐스트나 뭐 학원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멘탈을 지켰죠. 퇴근하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저는 애를 둘이나 키우니까
애들 케어하고 이제 먹이고 씻기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학교 보내야 되니까 뭐 숙제 챙겨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8시, 9시 되고 그럼 이제 저 씻고 자기 바쁘죠. 왜냐면 그 다음날 또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퇴근을 하면 집으로 안 가죠. 집으로 안 가고 어딘가에 가죠. 도서관을 가던 커피숍을 가던 PC방으로 갔죠. PC방으로 가가지고 헤드셋 딱 끼고 이제 물건 검색 계속하고 그 시간에 이제 PC방을 가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돈을 버는 보물을 캐는 작업을 하네. 저 사람들은 시간을 버리고 돈을 쓰고 있는데 나는 돈을 버는 보물을 캐는 작업을 하네. 이게 엄청 혼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멘탈을 관리하면서 PC방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혼자 경매 물건 검색하고 그러고 있었죠. 신기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무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게임하기 바쁘시기 때문에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시나 8시쯤에 집으로 갔고 이제 집에 가서 원래 해야 되는 루틴들을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짜라락 했죠. 그러면은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3-4시간 혼자 있던지 아니면 할머니 집에 가서 좀 있던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엄마는 자기 일 하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애들은 애들끼리 둘이서 그냥 밥 차려 먹으면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저한테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왜냐면 아이 키워보신 분들, 특히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치원생일 때에는 둘이서 밥 차려서 먹고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빨리 가서 내가 밥 차려주면 되는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시간에 PC방에 와가지고 3시간씩 물건 검색하고 물건 정리하고 뭐 이런 걸 내가 지금 왜 하지? 막 이런 현타도 많이 오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원래 해야 하기로 했던 일들은 그냥 했죠.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고 같이 있는 시간에 애들한테 이제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근!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본인이 뭔가 결심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회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내 커리어를 증명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저는 둘 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선 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8년 이상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빚이 생겼을 때 그걸 되게 확 느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리스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뭔가 방어하거나 케어하거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이제 딱 노선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내 커리어를 어디다 쓸 것인가, 회사에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해서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나를 위해 써보자라 그냥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선택부터 해야 돼요. 선택부터. 어중간하게 회사는 다니기 싫고 내일은 뭐 좀 무섭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한번 해보고는 싶고 근데 또 막상 그만두려니까 무서워서 회사는 다니고 이걸로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노선을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거 막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다 나 여기 성과를 내야지 하다가도 회사 막상 가가지고 동료들이랑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동기 또 승진했어? 그랬구나. 그것도 자괴감. 난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저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석사, 박사, 유학도 준비하시는 분도 많았고 회사에 다니는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저 나름의 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었지만 회사에서 봤을 때 저는 대학원도 안 가, 뭔가 열심히 이제 일은 하는데 그 이상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봤을 때는 무능력한 선배였던 거죠, 저는. 거기에서 저는 엄청 멘탈이 흔들렸죠. 왜냐하면 그때 되게 많은 그런 뭐 동기들이나 뭐 후배나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 중에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해요? 네, 왜냐면은 그냥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퇴근 시간 쭉 나가버리고 그리고 사실 제 연차였으면은 그 다음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고 먼 산만 보고 있고 학교 가라고 할까 봐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도대체 쟤는 뭔 생각이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이 봤을 때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도 될까? 약간 이런 데에서도 물음표였을 것 같고 이해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인사평가도 있고 막 맞아요. 그때 자괴감 오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어쨌든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알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지. 일단 인사평가는
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낮게 받아버리면 이제 좀 약간 우울하죠. 그래서 결심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귀를 닫고.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뭐 승진하고 싶고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성과도 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누가 얘기해도 일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대충 다닌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과감하게 이제 내 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부분이거든요. 선택했으면 거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완전 딱 닫고.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정말 처음에는 미친 듯이 책을 엄청 읽었고요. 뭘 알아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책 읽는 거밖에 없었어요. 돈 아끼고 책 읽는 거. 그 사이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책은 무슨 책 읽으셨어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해요. 소설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읽으면 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라 그러면 되게 그 약간 하위에 있는 안 좋은 책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공팔이 이러잖아. 근데 너무 좋아해요. 자기계발서. 저는 자기계발서 좋아하고 멘탈 다질 때 많이 읽었던 책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읽으셨죠? 네. 백만장자 마인드셋. 내 안에 잠든 작은 거인을 깨워라. 토니 러빈스 책, 이만한 거 성경책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멘탈 지키고 마인드셋 만드는 데는 책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읽지 마시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했던 자기계발서 몇 권 읽는 것도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편 같은 사람 만드는 거네요. 그쵸, 그쵸. 뭔가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도 못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료나 아니면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결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그리고 완벽한 상태가 돼야지만 스타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일단 출발하고 가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지 않고 지금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더라도 저는 일단 출발부터 하셔라. 일단 스타트부터 하셔라. 일단 시작부터 하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원을 듣는다고 하면 되게 좋은 학원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간도 엄청 좋은 공간 서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 되는 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일단 스타트 하는 거죠. 일단 아무 PC방이나 가는 거고 아무 잡히는 거 지금 우리가 학원 얘기 계속 했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미 학원을 띄워주기 시작하고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고 마인드셋 하고 경매? 한번 알아볼까? 책 한 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을 골라야 돼요. 진짜요? 오, 아니요. 그냥 아무거나 봐도 돼요.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잘 됐나 봐요. 일단 하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공간이든 사람이든 책이든 뭐든. 당근! 내 루틴을 지키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장 성과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답답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오고 뭐 가족이랑 뭐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아, 난 다르게 살고 있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내는 시간을 나를 위해 온전히 썼고 투자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명품을 샀다, 뭐 좋은 차로 바꿨다 이런 걸 보면서 아, 난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데다 돈을 쓸 때 나는 저 돈을 쓰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투자나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 중이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외롭죠. 그러니까 또 학원 듣고 팟캐스트 듣고 다시 또 멘탈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비교당하는 느낌은 들지 않으셨어요? 아, 저렇게 좋은 명품을 사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와, 저 돈이면 와, 경매를 해가지고 좀 뭐를 낙찰받아서 월세를 세팅하면 한 달에 80만 원이 나오는데 저 돈으로 차를 샀다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때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이를 악물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못 만나요. 친구들 못 만나요. 여가 생활 같은 거 없어요. 여행 같은 거 없어요. 가족 생일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메시지는 보내야겠죠. 생일 축하하고 선물은 보내야겠죠. 근데 같이 오붓하게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 행복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시점부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다르게 살지 않으면 다시 또 회사에 먼지처럼 묻어갈까봐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포기하고 모임 같은 것도 못 나가고 회사에서는 좀 약간 루저 같은 느낌으로 왜 다니지 회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걸 해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쉬는 타임이나 출퇴근 시간에 학원을 듣고 그리고 공간을 조금 바꿔보시고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쌓인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결국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이라도 꼭 시작하셔서 학원 듣는 거, 선택하는 거, 공간 바꾸는 거, 집중하는 걸 통해서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루틴 중에서 반드시 실행하셔야겠다라고 느낀 것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고 꼭 달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경매 저 듣는 학생들한테 물건 검색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인데 그러면 저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몇십억짜리 물건 봐서 뭐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금액 제한 없이 계속 봐라. 왜냐면 농협에서 올해 4월에 순자산 상위 1% 부자들의 기준점이 33억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순자산 33억. 근데 당자님 지난번 영상에서 순자산 100억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 빠르게 상위 1%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네요. 제가 부자가 될 때 가장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설정이었어요. 당근! 돈 열심히 벌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결국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 그냥 맨날 만나는 친구들, 가족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죄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 그거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사업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바뀌고 싶어서 20년 경매했어요. 30년 경매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경매를 했는데 여전히 썩은 빌라, 반지하 빌라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를 성장시켜줄 어떤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의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매랑 그리고 매매사업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고 우연치 않게 공간 임대업 하는 친구들을 또 만나서 인사이트를 받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부업으로 시작했던 게 모텔까지 갔고 그쯤에서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건물 투자로 넘어갔거든요. 그 요소마다 그 순간마다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점업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들에게도 기버처럼 이제 많이 베풀려고 했고 그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모은 걸로 사실 이제 여기까지 투자금을 만들어서 온 거니까 제 자신한테 되게 인색하고 남들한테도 좀 인색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껴 쓰는 와중에도 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부분은 교육비거든요. 저한테 경매 어떻게 배우셨어요? 경매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8년 전, 9년 전에 들었던 강의가 550만 원짜리 강의였어요. 그리고 680만 원짜리 듣고 그리고 뭐 250만 원짜리 듣고 700만 원짜리 듣고 유튜브도 제가 1000만 원 주고 뭐 배우고 막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비에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주는 바보는 없어요. 진짜는 다 돈을 지불해야지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핵심 인력이나 핵심 인간관계를 처음 가장 쉽게 형성하는 방법은 돈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고 쌓아가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몫이긴 한데 전혀 우리가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인맥을 만드는 방법은 과감하게 교육비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끼고 쪼개서 쓰던 시절에도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돈 많이 쓰잖아요, 사교육비.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보니까 교육비를 투자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게 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사교육비도 거의 안 썼어요. 저한테만 다 썼어요. 아무리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킨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교육비를 투자하면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진짜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애들한테 쓰는 돈이 과연 맞을까? 당근. 두 번째는 목표를 적고 계속 말하는 거. 말을 하면 내가 처음에 듣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교육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내 스스로 인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자주 보이는 데 냅둬야 돼요. 내가 뭐 1조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해놓고 뭐 1조가 막 어머 뭐 부끄러워, 어머 미쳤나 봐, 뭐 혼자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말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경매 듣는 학생들한테 물건 검색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인데 거의 하루에 몇백 개, 몇십 개를 계속 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몇십억짜리 물건 봐서 뭐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금액 제한 없이 계속 봐라. 왜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친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어리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리고. 근데 저희가 20년도 초반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4년째 6개월마다 만나서 목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제 적고 사실 둘 다 너무 바쁘니까 잊어버리거든요. 6개월 있다 만나면 그게 달성되어 있어요. 그 목표를 적을 때도 둘 다 이거 될까? 이러면서 적었던 목표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6개월 뒤에는 다 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25년도에 오니까 그 친구는 거의 연매출 1000억대 스타트업 대표가 됐고 저도 법인 13개를 운영하고 진짜 21년도 만났을 때는 둘 다 찌질이었거든요. 저는 맨날 경매 단타하고 아파트 투자하고 돌아다니고 막 하루에 1000km씩 막 운전하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그 친구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둘 다 약간 좀 빌빌거리고 있을 때 만나가지고 무해 상태에서 불과 4년,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목표만 6개월마다 만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적는 것만으로도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무섭죠. 너무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원 같이 말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25년도 10월에 건물을 매수하고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하세요? 네, 해요. 많이 해요.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할 때도 하고 하죠. 아니요. 쓰는 것까지만 해봤어요. 말을 해봐봐요. 계속 말을 해봐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 나이기 때문에 내가 되겠어? 그게 이렇게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끝인데 내가 지금은 월급 300만 원으로 살고 있지만 나한테도 기회가 분명히 올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나는 반드시 알아본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고 목표를 적으시면 지금 상황이랑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와요. 사실 그것들을 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기회가 와서 형성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다만 내가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나는 지금 월급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난 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근. 진짜 쉬운 방법으로는 목표를 쓰시고 하루에 한 번씩 입으로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사실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학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는 거. 저도 되게 혼잣말로 많이 말해요. 이렇게 절대 질문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것도 저 옛날에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된다. 됐다. 역시나 월 2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다.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투자 방식대로 나는 얼마를 만들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완료형으로. 네, 했다.
그리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는 목표라고 적으면 언제까지 뭐를 한다.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했다. 되게 무섭고도 놀라운 게 제 옛날 수첩이나 다이어리 보면 이게 과연 될까? 하면서 써놨던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다 될 거니까. 그럼 저도 막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몇백억대 리조트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해요. 나도 진짜 서울의 대로변에 되게 높은 호텔이나 이런 걸 내가 지을 수 있을까? 막 저 혼자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2028년도 10월에 했다. 벌써 되었다. 이렇게 그냥 바꿔버려요. 왜냐면 제가 적으면 그냥 그대로 다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저 바보 같은 얘기야. 적는다고 되면 뭐 다 부자 되게 적어보세요. 해보세요. 적는 순간 내가 좀 행동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목표가 거기에 도달하게끔 내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목표 쓰고 계신 거예요? 네, 해놓은 건데 되게 세속적인 목표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다 달성이 된 것도 많고 새로 이제 적어놓은 것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멘트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재 당신과 꿈을 이룬 미래의 당신 사이에는 시간이 아닌 행동의 개수가 존재한다. 아무리 미래가 뭐 와도 행동의 개수가 없다면 꿈을 이룬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가끔 저 혼자서도 그냥 막 써요. 저런 것도 쓰시네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네, 잘 된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제가 항상 그냥 말로 하는 거.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나 PD님도 하시나요? 아니요. 해봐봐요. 해봐봐요, 지금. 난 모든 것이 잘 된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저 된다. 부끄러워요, 말하는 게. 왜요, 진짜요? 요즘 많이 말해야겠네.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또 해봐봐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잘 될 거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거다. 이게 왜 부끄러워요? 말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한번 또 해봐봐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이제 괜찮아요? 왜 이게 부끄럽지? 하루 10번씩 얘기하세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적어보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목표를 읽어보는 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표를 댓글에다 한번 적어주시고 본인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붙여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달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 벌고 사업하는 건 진짜 쉬워요. 살 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돈 버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살 빼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나 PD 좀 나 좀 가르쳐줘. 그것도 쓰셨어요? 살 빼는 거? 아, 그걸 안 썼네. 그걸 안 썼네.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나마 가깝고 숙소가 많은 도쿄의 호텔, 모텔들은 어떤지 좀 둘러보려고 출장을 왔습니다. 당근!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잘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직장인일 때는 여행 많이 다녔어요. 욜로족이었어요. 완전 욜로족이어가지고 어디 놀러가서 어떻게 돈 쓰지가 인생 최대의 고민이고 목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놀 때는 무조건 호텔, 호캉스 하고 뭐 조금이라도 좋은 데 생겼다 이러면 바로 예약해서 가보고 해외만 안 나갔지 전국을 무대로 열심히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일한 당신 난 떠났다. 쉴 때는 제대로 좀 쉬고 우리 일할 때는 좀 집중해서 일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자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가혹하잖아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는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휴식이 필요할 텐데 휴식을 하는 것 자체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도 이유 없이 피곤한 경우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중에도 내가 지금 과연 쉴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쉬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된대요.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네, 맞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너무 경쟁하고 성과 위주로 사람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자책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누워서 핸드폰만 하거든요. 그것도 쉬는 걸까요? 제가 최근 또 뭘 봤는데 너무 많이 일했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번아웃 증상이 오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자율신경계가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자극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소화 불량에 항상 불안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번아웃 증상을 조금 약간 넘어서 자율신경계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20분 정도 책을 읽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고 그리고 빛이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잠깐 동안 머물고 그러니까 정말 이 라이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10분 이상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긴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거래요. 그렇게만 해도 방금 얘기했던 그 핸드폰만 계속 보고 싶은 그게 있죠. 그게 자율신경계 손상에 의한 걸 수가 있는데 회복이 된대요. 휴식한다 그러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 될 것 같고 비싼 호텔 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 자체가 휴식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휴식같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상에서 찾자. 제가 지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제가 의식적으로 안 쉬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쉬는 것 자체가 지금 저한테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간다고 하면 그 여행이나 휴가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휴식이 될 텐데 불안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니까 그 여행이나 휴식 자체도 제가 즐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은 짬짬이 일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서 제가 저한테 여유를 주고 제가 저한테 그 즐거움을 찾도록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일과 분리된 또 다른 휴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으면서 틈틈이 제 방식대로 휴식을 찾다 보니 또 너무 번아웃이나 지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휴식을 찾긴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오히려 여행이랍시고 진짜 몇 박 며칠씩 어디를 가도 전혀 즐기지 못해요. 갔다 오면 오히려 밀린 일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쉰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즐거움이나 그 휴식을 일상에서 찾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그리고 하루에서도 몇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리프레시를 하거나 또는 스파 같은 거 가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좀 쉬게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가야지 그때서야 제가 겨우 몇 시간이라도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쉬게 된 게 저는 오히려 며칠씩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짬짬이 제가 즐거움을 찾고 저를 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이런 방식이 저한테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는 왜 안 쉬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도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행이랍시고 떠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갔다 와서 더 스트레스 받고 밀린 일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저처럼 그냥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일상에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리프레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나는 뭘 했을 때 좀 행복하게 느끼지? 저는 좀 대화가 되는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새로운 인사이트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일 얘기를 해도 확실히 휴식을 했다, 리프레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하다 이러면 맛있는 걸 많이 맛집 탐방을 다니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완전 새로운 곳에 공간에 가는 걸 환경에 노출되는 게 휴식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고민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밥 먹고 제발 누워서 핸드폰 좀 봐라 이러는 거예요. 봐라? 네.
왜냐면은 대부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핸드폰 뭐 도파민 중독이다. 그만 좀 봐라. 특히 짧은 영상은 그만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너무 휴식이 없이 살기 때문에 밥 먹고 제발 누워가지고 핸드폰 좀 봐라. 제발 좀 쉬어라. 이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면서 아니 밥 먹고 누워서 잠깐 휴대폰 봐도 되는데 그것조차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뭐 도파민 뭐 어쩌고 한다, 뭐 짧은 영상 그만 봐라, 핸드폰에 중독됐다, 뭐 이런 얘기로 그거조차 못하게 하니까 아니다, 쉬어도 된다, 이런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실 휴식의 방법이 따로 정해진 게 없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쉬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쉬고 있을 때, 잠깐 누워 있을 때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막 점검하자. 나 오늘 열심히 살았나? 그리고 이제 휴대폰 너무 많이 봤는데 스크린 타임 뜨잖아요. 뭐 이번 주에 저번 주보다 몇 시간 더 핸드폰을 사용하셨습니다. 써도 되는데, 그쵸? 그게 내가 조금 리프레시 되고 행복하다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고 휴식 없이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쉴 자격이 있나? 그렇게 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쉬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쉬지 고민을 안 하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떻게 잘 쉬지를 고민하니까, 어떻게 잘 쉬지를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열심히 사신 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좀 천천히 휴식 취해도 되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플랜을 세울 때 어떤 일이나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할 때 반드시 쉬는 걸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일에. 왜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열심히 일했다면 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쉬는 거에 대한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당근. 나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를 채찍질게 하지 말고 쉬셔도 괜찮아요.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휴식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인 것 같아요. 날씨 많이 더운데 다 내려놓고 잠시라도 일과 분리되시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잘 쉬셔야 해요. 저요? 네.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어렵고 쉬어도 되나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있어요. 이제 쉬는 것도 배워야지 되는 상황입니다.